기저귀들이 돌아먹었습니다. 여야가 각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각축을 벌이고 있고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화곡육동의 주민들로서 저는 화곡육동 주민자치회 미래발전분과위원장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화곡육동 주민자치회 미래발전분과는 2021년 마을 의제로 우리 마을 주민이 갖는 주요 관심사와 정책 등을 전문가, 지역의원,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주민 설명회 및 공론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럼 함께 준비한 미래발전분과 위원들 중에서 질의하실 분들의 순서대로 세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은 김홍석 위원이십니다. 잠깐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홍석입니다. 송창규 위원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송창규 의원입니다. 남승희 위원님 소개해 주시죠. 네, 남승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마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최근에 강서구청 이전 전과 후 그리고 서부광역철도 계획에 따른 현재 어떤 진행 상황과 몇 가지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울특별시 장상기 시의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화곡육동 주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화곡육동 주민 여러분,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입니다. 오늘 직접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저는 2018년 여러분들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2년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지금은 주택 문제, 특히 주택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교통 문제, 주거환경 문제, 교육 문제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곡육동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마도 강서구청 이전과 그 다음에 이전 후에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그런 건물 사용 용도에 대한 그런 것이 아마 가장 궁금한 그 이슈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래발전분과의 김홍석 위원님께서 먼저 이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발전분과 위원 김홍석입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된 게 불과 얼마 전에 일인데 강서구청이 마곡으로 이전을 확정하고 이제 마곡에 토지를 계약을 했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주민들이 드디어 강서구청 이사를 가능하다라고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됐고 저희들이 이제 궁금한 것은 강서구청이 이전을 하면 주변에 남아있는 현재 그 육동 주민센터라든지 강서구청 건물이라든지 또 화곡동 별관이라든지 저희 그 육동 내에 있는 그 관계 청사들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이 먼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은 최근에 그 마포구청 같은 경우가 마포구청이 이사를 하면서 신축을 하고 구청사는 새로 이제 신축을 하면서 종합 생활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주로 그런 방향으로 과연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향후 이제 이런 계획들을 궁금한 것들을 또좀 듣고 싶고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이 전환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의원님을 통해서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청 참사 문제는 제가 2006년도 구의원 시작을 할 때부터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니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하니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논란이 돼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마곡으로 가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국제현상 공모를 통해서 올해 7월 끝나면 이제 기본계획, 실시계획 하고 착공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멀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2023년도, 내년도 지나고 2023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서 실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2026년도 12월입니다. 12월에 가게 되면 뭐 정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늦어질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전하고 나서 저는 사실 좀 아쉬운 것이 강서 아파트가 지금 새로 신축되고 있고 또 경찰서가 신축되어서 들어왔지만 저는 다른 데 다 가고 거기에다 정말 새로운 어떤 형태의 뭔가를 좀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결국 경찰서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지금은 뒤에는 행복주택이 들어서고 우리 강서구청만 남아있거든요. 우리 강서구청 부지가 1800평입니다. 그러면 1800평 부지인데 거기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구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상업적으로 바꾸려고 했죠. 근데 서울시에서는 상업적으로 안 바꿔줍니다. 왜냐면 상업적으로 바꿔주면 옛날에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이 먹튀 논란이었죠. 팔고 나가지 않느냐. 그러면 뭐 다른 뭐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오피스 빌딩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저희들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고 팔면 안 된다. 그래서 강서구청도 거기는 매각을 안 하는 걸로 매각을 안 하고 그러면 공공에서 좀 매입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거의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면 거기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고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데 거기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뭘 할 건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3종 주거지역 하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50%에서 300%거든요. 용적률이. 그럼 특별계획구역에서 상업적으로 가서 800% 줄 수도 있고 1000%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거기에 주민시설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공공에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는 뭐 지금 이전하고 2026년도, 27년도에 이제 가게 되면 저희들은 뭐 최소한 2, 3년 전에 준비를 하겠죠. 지금 우리가 거기에 뭘 들어온다, 뭘 한다는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은 모아야 되겠지만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거기는 반드시 역세권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역세권이라는 게 서부광역철도가 그 정도 시점이면 들어올 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800평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00평짜리 건물이 20층이 올라갔을 때 얼마나 내 지역이 어떻게 바뀌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평이 시민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까 좀 얘기했던 도서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레나 공연장 같은 그런 게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극장, 쇼핑센터 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하나하나 의견을 모아가야 되고 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가가지고 느꼈던 부분들이 그겁니다. 정말로 저희는 70년대 도시계획 형태를 꾸며놨기 때문에 바둑판처럼 돼 있거든요. 도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거라고 보이지만 실제 다른 지역 가보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 들어오는 게 뭐 부분 청력창업지원센터 해가지고 수천 평짜리가 막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정말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도 어떻게 보면 강서구청 부지가 보면 1800평이니까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뭘 해나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뭐 같이 의논해 나가고 앞으로 우리 특히 우리 주민자치회 같은 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걸 갖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같이 정치인들을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고 또 해나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뭐 이전에 가니까 아직 뭐 착공도 안 들어가고 2023년도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착공 이후에 좀 더
여러 가지 용역도 해보고 저희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전 부지에 대해서 여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뭐 2023년도 정도는 편성을 해서 주민들 의견 모아가면서 또 타 지역에 뭐가 우리 서부권에 뭘 유치하는 게 좋을 건지 또 서부광역철도가 들어오면서 역세권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그러면 지금 주민센터 건물하고 또 별관 건물은 매각이 결정이 된 건가요? 그것도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고민하는 게요. 우리 지금 동청사입니다. 사실 주민센터가 저희들이 그 LH를 한정혜 장관님하고 해가지고 LH를 우리 강사아파트를 갖다가 중개된 게 민간에다 매각되면 결국은 아파트만 짓고 맙니다. 결국 공공기여라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었을 때 우리 주민센터를 옮길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LH를 유치해서 LH가 거기를 갖다 공사를 하면서 주민센터 부지를 갖다 확보를 하게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LH가 실제 저 사업성 분석해 보면 몇백억 적자랍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끌고 들어와서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자리도 우리가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죠. 아니 청년들 창업지원센터나 아니면 주민들 뭔 시설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LH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오케이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또 워낙 적자 본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공공기관에서 뭔가 유치를 해서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이치가 경찰서 부분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과연 뭘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거는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기는 2023년도 말 정도 되면 비우고 나갈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말로 주민들 그냥 공원으로 다시 돌려낼 건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갖다 넣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기획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계획은 제가 봤을 때 아직 시기적으로 어차피 우리 동청사가 2023년도 강사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앞으로도 2, 3년 남았죠. 3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서둘러갖고 뭘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진행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2023년도 말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면 2022년도부터 내년 말부터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을 좀 잡아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한번 좀 앞으로 계속된 의견을 모아가야 돼요. 주민 자체에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서구청 이전 후 진행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송창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발전국가의 송창규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그 서부광역철도 김상배 위원장님을 만나서요. 좋은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 지금 서부광역철도가 과연 이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노선 및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자 합니다. 원종 홍대선 건설 추진 사항과 민간 사업자 사실상 협적, 차량 기지국 등 공사 기간이 달라지고 있는지 아니면 노선 변화가 예상되는지 원종 홍대선 착공은 언제가 되는지에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저 답변 드리면 예. 그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저 부천 원종 홍대 노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까치산 신정지선을 연장하니 어쩌니 우리 가양역까지 가니 하는 부분들이 벌써 정치권에서 얘기가 됐던 것이 한 10년도 더 된 것,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된 부분은 뭐냐면 2016년도에 국가 3차 철도망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천 원종에서 홍대 입구까지 가는 노선으로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서 차량기지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됐었죠. 그래서 신정 차량기지가 되니 안 되니 가지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저희들도 영역을 줬고 그래서 신정 차량기지가 안 되니 도저히 신정 차량기지에서 포화 상태에서
수용을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부천하고 우리 강서구 사이에 차량기지를 새로 신설을 한 부분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렇게 진행됐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국가사업으로 할 거냐 민자로 할 거냐를 가지고 또 논쟁을 했던 거거든요. 저도 2018년도에 서울시 들어가자마자 저희가 특이 만든 게 서부광역철도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추진을 해서.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걸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차량기지까지는 하고 이걸 갖다가 국토부에다가 이제 제안하는 걸로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자사업이 더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래서 민자사업이라고 해갖고 다 민간이 돈 내는 게 아닙니다. 5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BTL이나 BTO나 이런 어떤 형태의 사업을 민자사업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자사업 공모를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을 했었는데 다행히 현대건설하고 다른 컨소시엄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을 포함한 컨소시엄에서 자기네들이 민자사업을 제안을 한 겁니다. 민자사업 제안할 때 어디에 있냐? 부천, 원종, 홍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그때 마치 상기 신도시가 발표됐기 때문에 대장에서 부천 대장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 저기 화곡역을 거쳐서 강서구청, 가양역을 거쳐서 가는 걸로 이제 홍대까지 가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경기도에서 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가양역에서 넘어가면 상암 DMC로 가는 게 아니라 덕은지구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은지구도 좀 포함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상암 DMC를 거쳐서 또 그 마포에서 요구하는 게 또 성산구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역은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민자사업 할 때도. 왜냐면 대장에서 출발해서 우리까지 가고 덕은을 포함해서 하는데 덕은하고 상암 DMC 성산 이쪽 부분에서 약간의 역을 하나 더 줄이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사실은 현대건설을 포함한 컨소시엄에서는 제안을 했고요. 국토부에 제안을 했고 지금은 민자 적격성 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왜냐면 민자가 하려고 하면 우리끼리 민자가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뭘로 들어올 거냐? 저게 1조 한 8천억이 조금 넘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네들도 방식을 BTL이나 BTO 방식으로 두 가지를 넣었어요. 저네들이. 그러니까 만들어서 기부하고 몇 년간 운영권을 받겠다는 부분도 있고 뭐 만들어서 벌써 임대료를 받겠다는 부분도 있고 막 이런 형태라고 50%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포함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만 생소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걸 적격성 조사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는 아마 제 3자 공모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다시 서울시에서 3자 공모 방식을 좀 추진합니다. 그러고 나면 선정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선정은 결국은 현대건설 분이 들어올 데가 없거든요. 왜? 자기네들이 사업성 분석을 해서 사업성을 갖다 제안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오는 데는 그런 형태가 컨소시엄을 더 강화해갖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한 1조 가까이 투입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국가 1조 8천억에서 9천억 이상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실시 설계에서 착공으로 가는 부분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2023년도면 가능하지 않냐 착공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저는 2024년도 초가 되지 않겠느냐 착공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그렇게 해서 가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 아까 좀 얘기했던 청사 부분하고도 그렇게 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전철 문제는 여기나 이런 청사 이런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진행 사항이 너무 오래 걸렸고 원래 이게 말 나온 지 10년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게 원래 시작된 지가 제가 보기엔 이 말 나온 게 한 5, 6년 이상 된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사실 이런 현 정부하에서 진척된 사항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고 거기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게 지금 원종
그다음에 홍대 이렇게 딱 되면은 빨리 이의 신청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밖에 다른 선이 또 같이 합해지면서 또 굉장히 많은 다른 어떤 그 부가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진행 속도가 느려지니까 지역 주민들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도대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도대체 언제 되는 거냐 지금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뭐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게 국책사업 아닙니까? 국책사업이 말이 나오면 최소 10년 걸립니다. 10년 이상 걸립니다. 이게 시행되기까지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2000년도, 2010년경에 추진했을 때, 당시에 신기랑 국회의원 계실 때 추진했을 때 여건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 2016년도 국가 3차 철도망에 포함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황실 BC가 나오지 않지 않냐. 그러면 차량기지를 내는 새로 만들면 차량기지 만드는데 1천억 들어갈 거 아닙니까? 3천억 들어가면 그 돈 들어가게 되면 BC가 나오지 않는다. BC가 나오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는 걸로 보고 안 해줍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지방 같은 데는 정상적인 BC를 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타 면제한 것이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민자 사업 같은 경우에 진행하는 것은 사업성이 보장이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 들었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위원장님께서 왜 늦어지는 부분이냐 하는데 결국 인천은 저희들은 원래 허공역에서 출발하려고 했던 거죠. 허공역에서 저기 홍대까지 연결하는 거고 아니면 까치산에 있는 2호선 신정지선을 연결해서 바로 강서로 빼서 이렇게 가는 걸로 우리가 처음에는 계획을 했던데 그게 마치 이제 부천 소사에서 인천 대구 아니 일산 대구까지 가는 노선이 생겼고요. 그러면 부천에서 욕심은 뭐냐면은 자 대구 여기 원종역이니 여기서부터 가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이었고 인천의 박남춘 시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3차 철도망에 들어가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원종에서 청라까지 연결해 가겠다. 앞으로 연결을 갈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국가 3차 철도망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앞으로 4차 철도망에는 이게 포함될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 우리 지금 나이는 요지거든요. 근데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이 조금 늦어진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사업이 안 된다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추진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졌던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처음에 얘기를 누군가는 얘기를 해놓고 그걸 갖다 만들기 위해서 하고 또 주변 환경 여건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변하기 때문에 저한테 한 달에 한 2번씩 이 저기 서부광역철도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쩔 때는 막 일주일에 전화 갖고 일주일 전에 전화해놓고 그래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그거 가서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는데도 궁금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참고 계시면 제가 2024년도에 착공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남승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국가 남승입니다. 강서구청이 이전한 후에 먹자골목 공동화 현상에 대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거를 우려를 많이 했죠. 지역사회가 슬럼화되는 거 아니냐. 그럼 강서구청이 가게 되면 여기는 그래도 먹자골목이라는 데가 좀 저기가 됐었는데 슬럼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일상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가장 문제는 뭐가 있어서 강서구청으로 인해서 이 상권이 살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게 뭐 전문가들도 그러고 저희들이 영역 결과도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먹자골목만의 특성화를 어떻게 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또한 행안부 그때 당시 이제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한정희 장관께서 행안부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여러 가지 어떤 좀 형태를 좀 바꿔드리고 저도 작년에 이제 예산에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해 편성을 해서 뭔가라도 주민을 끌 수 있는 축제도 좀 만들어보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실제 각자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실은 뭐 하나 붙이려고 해도 못 붙입니다. 그러잖아요. 각자의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상인연합회하고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장 문제가 주차 문제라는 얘기예요. 어디든지 마곡도 요즘에 주차 때문에 거의 들어가지는 못할 정도니까 주차 문제여가지고 저희들도 고심했던 것이
LH가 강서 아파트를 신혼행복타운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줬던 게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 확보다. 그러면 다른 일반 주택에다 만들려면 한 2억 3억씩 들어가거든요. 한 대에 있는데. 그래서 주차장 부분을 배경공원을 갖다가 지금 형태에서 약간 바꿉니다. 배경공원도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이요. 예. 지금 여기서 가면 우리가 구도로에서 가면 가로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세로 형태로 좀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골목에서 나오는 부분들 8m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하 주차장을 40여 대 정도 넣을 수 있게끔 1층, 1, 2층으로 넣게끔 하고요. 또 우리 주민센터가 들어가면서 처음에 주차장 굉장히 확보율이 적었는데 안 된다. 27대인가 8대 정도는 해서 전체적으로 먹자골목에서 될 수 있는 걸 70여 대 정도는 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지자. 우리가 환경을 자꾸 바꿔주거나 하고 또 다른 요구가 있고 그러면 하는데 특화거리 만들려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밟으면 예산을 받아도 이걸 갖고 어떻게 할 거냐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2023년도 말에 신혼행복주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 강서아파트 523세대입니다. 그러면 젊은 층이 523세대가 들어와가지고 이 지역을 주변이 또 12m 도로로 해가지고 완전히 주변 여건이 바뀌면서 완전히 바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얘기지만 강서구청 뒤에 아파트 들어서는 순간 그 주변은 정말로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좋은 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또 들어오는 젊은 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먹자골목이 지금의 옛날보다는 좀 더 저는 활성화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녁에 가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형태로 또 뭔가를 특화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같이 추진해 나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강서구청이 어차피 2026년도 말이면 2020년 앞으로 한 6, 7년 정도는 뭐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전에도 이제 이 지역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계속 고민해 나갈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송창규 의원님께서 질문 하나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있습니다. 하공 6동의 주차장 확보가 심각하다고 지금 여겨지는데 행복주택이나 초등학교 주차장 등을 활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사용 가능한 주차 공간은 얼마만큼 확보가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들어가고 첫 번째 했던 게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회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우리 이제 등서초등학교 이제 체육관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체육관을 짓는데 보니까 1층에 필로티, 2층에 체육관이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지금 공유재산 12까지 들어온 게 그래서 야 무슨 급식실을 어디다 넣게 있구만. 급식실이 필로티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예산 투입해갖고 급식실을 만들거든요. 대부분. 우리 화곡초등학교도 가보면 원래 그 필로티 자리인데 거기 급식실 들어갔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자, 지하 주차장 1층 필로티, 2층 급식실, 3층에다 올려. 그랬더니 거기 뭐 주차장을 뭐 하냐 어쩌냐 반대도 주민들도 굉장히 반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주차장을 거기도 확보가 됐죠. 그래서 그 지역 위에 저기 구도로 위쪽에 등서초등학교 있는 쪽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대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의 2억, 1억 5천에 2억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30여 대는 할 수 있게끔 확정했고, 아침에 제가 전전에 얘기했지만 강서아파트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결국은 주차장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얘기했던 70여 대 정도는 확보할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우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건물 신축할 때 3주구 조합하고도 엄청 싸웠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차장을 넣는 부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비용을. 근데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학교가 아이들도 안전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하고요. 제가 그제 이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야 공원에 주차장 복합 이걸 갖다가 중복 결정해 준 거. 도시공원 우리 지금 백영공원도 지하 주차장에 만드는 것 서울시에서 가면 절대 이게 결정을 안 해줍니다. 저거는 국토부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갖다 그냥 중복 결정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했지. 우리 서울시 조례에는 뭐 구릉기, 높은지대 뭐 이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몇 3,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 되는데 그걸 좀 완화해서 주변에 좀 어떻게 보면 여건이 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 여기 이런 우리 공원들 연지공원이나 이런 데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좀 찾아야 되고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강서구청 먹자골목의 전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통과가 됐죠. 왜 안 되고 있냐면 왜 싸우는 것이 상업지역 늘려달라. 결국은 뒤에 종상향 시켜달라는 부분인데 종상향 시켜주는 게 개인으로 종상향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15년도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별로. 그럼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 여건을 뒤에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 충분히 종상향도 되고 그럼으로써 또 주변에 주차장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왜? 공공기여를 받을 때 너네 200%야 250%야 300% 올려줄게. 대신에 임대주택 내놓지 말고 우리는 주차장이 필요하니 주차장 내놔. 이런 형태로 사실은 지금 제가 도시계획심의가 갖고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개발 계획안이 좀 나오면 지금 현재 강사아파트처럼 주차장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먹자골목이 옛날에 먹자골목이 전체적으로 개별 호수로 해서 개발되는 부분보다는 요 뒤쪽만큼은 지금 현재 부도로하고 먹자골목 사이에 거기는 상업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종지역, 3종지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누군가가 공동개발. 지금 현재 우리 다른 어떤 저층 주거지들은 그런 게 굉장히 상행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형태로 해서 뭔가가 개발 계획이 나왔을 때 좀 더 그런 주차장도 확보하고 주민 편의시설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서구청 이전 전과 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서울광역철도 계획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우리 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장 의원님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은 마무리할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장상기 의원님, 저는 화곡육동 주민자치회 미래발전분과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서구청 이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강서구 현안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는 설왕설래, 소문만 물성할 뿐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해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강서구청 신청사 부지가 확정되고 이전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서 40여 년을 화곡동 주민으로 살아온 저 역시 충격과 탄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구청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 상권의 명함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 효율과 편의성을 감안하여서 이루어진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로 볼 때는 큰 어려움으로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현 강서구청 이전한 후에 기존 건물의 존치 여부와 또 철거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건물 사용 용도 등에 관해서 적인 이해관계에 걸려있는 25,000여 명의 화곡육동 주민들과 함께 소통과 이해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민 협의의 일환으로 상기 기존 건물의 존치 여부와 철거 후 건축될 건물 사용 용도에 관해서 화곡육동 주민자치회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좀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물론 이것은 새로운 건물이 확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채널을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청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예.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그렇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미래발전
이제 분과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부분하고 지금 자치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다른 위원회에서는 미래 분과라는 얘기는 미래의 어떤 설계 부분도 있고,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이쪽 지역에는 생활권 계획도 하고 있는데, 생활권 계획도 너무 보면 현재 있는 거에서 어떻게 바꾸려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지역에 뭔가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큰 것이 들어와서 지어진 것보다 내가 집에서 나왔을 때 내 골목이 가장 아름답고 기분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내가 집에 들어갈 때도 뭔가,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내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거는 실행은 또 저희 같은 정치인들이 또 해나가고 또 구청도 해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 미래발전 분과에서 많은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마을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마을 건축가들이 있는데 그네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마을 건축가들한테 얘기하는 게 책자를 이만큼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더라고요, 강서구에. 그래서 그 사업을 제가 올해 2군데 합니다. 저쪽에 등촌동에 숲속 놀이터 있는 데를 갖다가 약간의 어떤 비도 안 맞고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하곡 3동에 주차장을 외형을 완전히 바꿔주려고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공공기획단에서 해가지고 저기 2군데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만한 책자를 좀 만들어줘라. 강서구에 변하는 책자를.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가 됐든 1억짜리가 됐든 만들어주면 해나가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분과에 다 아이디어가 담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앞장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장성규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곡육동 주민들에게 마무리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좀 더 앞장서서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아무래도 지금은 좀 부족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희들이 이제 백신도 이제는 원활하게 접종이 되고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로 대면으로 직접 만나 뵐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우리 800만 원 강서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마을과 관련하여서 알고 싶으신 그런 사항이라든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하곡육동 주민자치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노력하는 하곡육동 주민자치회 미래발전분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